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화와 그 다음에 월령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입니다. 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을 했을 때 양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을 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글자 불의 기운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양화에 대비되는 개념 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이 음화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가 바로 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음화인 정화하고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불의 기운, 즉 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전혀 성향적이라든가 어떤 모든 면에서 좀 다르다. 그냥 화라고 하는 것 자체만은 같은 부류일지 모르겠지만 성향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각자 좋아하는 그런 부류가 좀 다르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취향, 저 사람 취향, 이 사람의 생김새, 저 사람의 생김새 모두 달라지잖아요. 쌍둥이들도 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날 수도 있겠고 약간 몇 분, 몇 초 차이, 좀 길면 뭐 몇 시간 차이도 나겠지만은 쌍둥이들끼리도 뭐 지네들끼리도 뭐예요? 세대 차이 난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같은 화라 하더라도 성향면이 많이 다르다. 근데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즉 태양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양지화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음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거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가 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그거 같다라고 하면 반대로 음화인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죠. 물론 뭐 멀리 있는 별빛이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는 좀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뭐 당시 또 그 별을 쫓아가서 보게 되면 더 뜨거울 수도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태양계 안에서 그것도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서 태양과 다른 여타의 별과 달을 봤을 때는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은 태양이 가장 밝고 뜨거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양의 지존이라고 하죠. 양중지존, 가장 양을 대표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일간들이 그냥 일간의 특성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요. 성격 자체가 매우 직선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애들러서 말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어떤 포부, 자기의 어떤 이상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입니다. 물론 정화라고 하는 것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굴절되지 않고 직선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자체는 있다 손치더라도 똑같이 그러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강하고 더 직선적으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더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화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온 세상에 이렇게 퍼뜨려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빛과 자신의 어떤 열을 가지고 모든 만물,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태양의 빛과 열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어떤 생존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자신의 빛과 열을 만방에 어떻게 돼요? 골고루 돈 받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다음에 자신의 열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멀리 더 많이 모든 만물한테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좋아한다. 그래서 병화가 강해지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병화 자체가 강해지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든가 아니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5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병화의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에서 다시 오화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거 보게 되면 인호술 화국 같은 걸 짓게 되면 병화 자체가 더 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왕해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강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병화가 강해지는 것, 일간 자체가 뿌리를 튼튼하게 둬서 왕해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는 그대로 있다라고 봤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게 되면 병화의 빛이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화가 그냥 산 위에 떠 있는 거하고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데 위에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이나 호수, 바다 같은 것이 병화의 빛을 좀 더 보강시켜준다 하죠. 반사시키게 되면 병화의 빛이 더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여름 같은 때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데 바다 같은 데 이렇게 놀러를 가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햇볕을 그냥 받아도 물론 살이 타긴 하지만은 강이라든가 바다 이런 데서 있게 되면 더 2배로 타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받는 것에다가 반사된 빛을 한 번 더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상을 입을 염려도 굉장히 크겠죠. 특히 겨울에는 사람들이 살이 안 타는 줄 알고 있는데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설원, 눈밭이라든가 특히 여러분들 스키장 같은 데 갔을 때 고글 같은 거 꼭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굉장히 밝아서 시력을 많이 잃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 뭐 밑에 눈이 와 있을 때 눈에도 태양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태양빛을 2배로 계속 이렇게 받게 되면은 눈이 실명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살이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도 살이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강, 호수, 바다 내지는 그렇게 겨울 같은 데는 눈밭 같은 데 있게 되면 병화의 빛이 반사가 돼서 더 강렬해진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수보양광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다 줄여서 보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보양광이 되거나 보광이 되었을 때 병화가 더 강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병화 자체를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임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수 자체가 칠살이긴 하더라도 병화 자체를 파극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병화를 수보양광해 주기 때문에 병화는 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칠살 임수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 자체가 매우 약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때 해월, 자월, 수가 왕할 때에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인성,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4화, 5화 같은 것이 화가 비경겁제가 있어 주어서 병화를 좀 생조 내지는 도와주게 되면은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즉 수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또 병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일간들은 칠사를 보게 되면은 약간은 좀 움찔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병화는 어떻게 돼요? 칠사를 보더라도 그럼 어떻게 너끈히 감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애기들하고 가끔 이제 남자분들 여자들도 그렇겠지만은 가끔 이제 애기들 데리고 이제 저기 목욕탕에 가죠. 목욕탕 가면은 거기 뜨거운데 막 70도 80도 돼가는 사우나 있죠. 습식 사우나건 뭐 건식 사우나건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거기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뜨거운 열기를 애기들은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뜨거운 물 같은데 이제 어른들은 어이구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애기들은 그런데 들어가면 살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해낼 수가 없겠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병화일간이 인월이라든가 4월, 5월, 뭐 비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럴 때 태어나게 되면 마치 어른과 같습니다. 어른과 같기 때문에 7살 그 뜨거운 것이 오더라도
즉 임수가 오더라도 그럴 때는 병화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 질서를 감당해낼 수 있다 손치더라도 태저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약해요. 마치 애기와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애기들 목욕탕 가면 잘 놀잖아요. 물론 뜨거운 걸 싫어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도 거기 가서 목욕탕 가면은 뭐 씻고 깔끔하게 해지는 것은 뭐 그 당연한 이치니까 하지만 너무 뜨거운 것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해저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애기와 같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을 하더라도 반드시 화라든가 내지는 목이 있어서 약한 병화를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병화가 용신을 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있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사주를 보게 되면 연주라고 하는 것과 이 월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주라고 하는 것, 시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계절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월주에 있다 하더라도 월간이 아니라 월지, 지지에 있는 월지, 월령이 바로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뭐냐면 왕쇠의 개념과 왕쇠,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왕쇠 뿐만 아니라 한열의 개념, 차가우냐 뜨거우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월지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연지도 아니고 일지도 아니고 시지가 바로 한열의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왜 한열의 개념을 월지와 시지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했고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가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갖다 모추다 내지는 개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원래 신유술 서방을 나타내죠. 신유술 서방.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상으로는 금이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겠죠. 금. 오늘 자판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신유술. 그래서 원래는 신유술은 금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긴데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바로 이 신월과 6월이 금이 왕한 계절이겠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술만 놓고 봤을 때는 이때는 금이 왕하다기보다는 토가 왕한 토왕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다시 신금을 이렇게 본다거나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이때는 준방합이라든가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왕한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금보다는 일단 토가 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인데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가장 왕한 그런 계절인데 반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술월에 이르게 되면 화는 술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뭐라 그러죠? 묘고 내지는 묘지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가 술을 만나게 되면 인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묘라고 하는 건 뭐야? 들입자에다가 묘지를 뜻하죠. 무덤을 뜻하는 그러한 묘자에 해당이 돼서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거나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묘한다고 해서 묘지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묘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 같은 경우로 보면 죽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없이 매우 약한 때에 해당되죠. 뭐 죽은 사람 동물이 뭐 약하다 그런 개념이 없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화가 병화라든가 정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묘지, 묘고, 임묘, 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반면에 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왕하죠. 그렇게 돼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회기무광을 싫어해요.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병화의 빛은 보광을 해야 더 밝게 빛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낀다거나 안개가 낀다거나 하면 태양빛을 가리게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회기무광, 빛을 가린다고 해서 이 회자가 금음회자에서 그 길을 가려서 무광, 빛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자, 금음회자, 어둡다, 캄캄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회기무광되면은 병화의 빛을 가려서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 물론 기토 같은 경우도 병화의 빛을 가릴 수가 있겠죠. 또 토를 보게 되면 빛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화의 기운을 어떻게 하죠? 설기시키죠. 기운을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 자체가 수월에 태어나는 경우,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가 수월에 태어나는 경우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의 기운을 빼앗기면서 어떻게 돼요? 빛을 또 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매우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병화 자체가 약한 중에 또 병화의 빛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화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꼭 수월뿐만 아니라 사계월이죠. 사계월에 태어났을 때, 즉 진술, 충미, 월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다 진월도 그렇고 수월도 그렇고 축월도 그렇고 미월도 그렇고 다 토가 왕할 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개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제해서 토가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간목은 일간 병화도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일거양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얻어서 두 가지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지는 일심이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것을 얻어서 두 가지의 이로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다시 병화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이 많이 설기되고 빛을 가리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게 되면 토를 제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한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목을 먼저 얻은 연후에는 병화가 어느 정도 생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뭘 좋아할까요? 반드시 또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은 사시사철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먼저 있어서 약한 병화를 생조해 줘서 병화가 기운이 살아나게 되면 이때는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 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 임수 자체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 이 임수라고 하는 것, 물론 뭐 개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임수는 어떻게 돼요? 약한 간목을 또 생조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은 병화를 생하겠죠. 그 다음에 목은 다시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하겠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병화를 회기무광시키고 일간이죠. 칠살인 임수를 또 파극하게 돼. 물론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더 지극히 회기무광하고 용신 임수를 파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반드시 간목이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있어줘서 토를 제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 이렇게 토가 있게 되면은 회기무광 임수를 탁하게 할 수 있는 우려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먼저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도 그렇고 임수도 그렇고 파극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극설교집이 되는 거예요. 극설교집.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화가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태약했을 때는 오히려 아무리 좋은 임수를 하더라도 병화가 이때는 파극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임수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간목이 없을 때는 임수도 쓰기가 어렵다. 왜냐?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간목과 임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 임수가 없이요 개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수가 있게 되면은 일단은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공력은 없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목은 다시 병화를 생해주겠고, 그 다음에 토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토가 병화를 회귀무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 약한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병화가 어떻게 돼요? 보강될 수 없기 때문에 귀를 얻는다기보다는 뭐예요? 이때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것이 육친론적으로 봤을 때는 칠설인데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육친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뭐 타당하다라고 하더라도 일간의 특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정관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병화 입장에서 오히려 임수 칠살이 더 효용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를 갖다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토를 본 거고 병화는 양화죠. 병화는 양화가 양토를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양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양대 양이기 때문에 상관은 아니고 식신이 되겠고, 격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가 투출한 것은 격은 잡지 않고요.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다. 정제격으로 놓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원령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식신격이라고 보면 뭐 크게 문제될 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는 왕하고 일간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식신격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토진상관 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관, 진자가 붙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뭐예요? 식상이 왕하다예요. 왕하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왕한 식신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간에도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기토를 가지고 격을 잡진 않지만은 전체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는 약한데 토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전체 국수의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진상관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뭐 또 일간이 화가 됐던 뭐 어떤 오행이 됐던 뭐 상관격에는 어떤 상관격이 5가지가 있겠죠. 지금 말했던 화토진상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금수진상관이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목진상관이 있겠고,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이 있겠죠. 목화진상관 이렇게 진상관격에는 5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수진상관이 됐던 수목진상관이 됐건 목화진상관이 됐건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통점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어야 된다.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인성이
있게 되면, 물론 비경겁제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인성이 있게 되면은 약한 일간을 돕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관을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상관 폐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인성을 보게 되면 상관 폐인격으로 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월간에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일간을 생해주겠고요.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간목은 병화를 생하지 않고 연간에 있는 기토하고 이건 갑기합이 되죠. 갑기합, 이것을 토로 화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서로 묶인다. 용신을 간목을,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기토가 있게 되면 서로 합하기 때문에 용신을 쓰지 못합니다. 이걸 갖다가 탐합 망생이다라고 해요. 탐합망생.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합을 탐하느라고 간목 입장에서 기토는 뭐예요? 정제적으로 서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탐합망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지 않는다. 용신을 쓸 수 없다. 이걸 갖다가 해서 기반됐다 그래요. 기반.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중에, 물론 연지에 있는 해수가 좋은 것은 뭐냐면 해중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뿌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용신으로 써야 될 이 간목이 기반돼서 묶여 있는 것 매우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이 병신일주죠. 이렇게 되면 신술, 이거는 준방합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유가 있게 되면 신유술 완전히 방합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요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신술 준방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술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데 신이라든가 유를 보게 되면 금도 다시 왕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도 마찬가지로 식상과 마찬가지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병화한 데는 도움이 되지 않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고지인 술 안에 술중 정화가 있어서 거기에 통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술토는 뭐에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식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약한 병화를 도와주는 글자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술 준방합도 준방합이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 자신이, 이거는 삼합도 형성되죠. 신자 반합 회국해서 이거는 수가 다시 왕해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신자가 합을 해가지고 자수, 특히 신중에 있는 임수가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병화 자체를 수보양광 할 수 있는 것이 해중의 임수도 있지만 일지에 있는 신중 임수도, 임수가 살아나게 되면 병화를 수보양광 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 자체가 지금 약하지 않아요. 간목이 탐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간목으로서 능히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고, 이 토도 제거해 줄 수 있겠죠. 물론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세력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겠죠. 근데 기토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얘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토도 못 쓰겠지만 얘도 불용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토는 병화를 회강시켜 주는 것이고요. 병화 일간이 약한 중에 신자가 회복하게 되면 오히려 수는 병화를 갖다가 파극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설기와 극합이 같이 있다라고 해서 극설교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코 극설교집 되면은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10월 26일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면 무자시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그런 것이 어디냐면 무술시도 좋지 못해. 이거는 극설교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월의 토가 너무 왕한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있는 무토는 시지에 있는 술대에 또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병화 일간 자체를 회귀무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회귀무강을 하는데 그거를 구제할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약은 있긴 있는데 뭐예요? 이 약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 근데 모 제약회사에서 신종 약을 개발해서 백신을. 근데 그거는 이제 뭐예요? 국가에서 아직 실험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것이 약이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만들어져 발명은 되어 있는데 쓸 수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뭐예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 실험에 참가를 해가지고 임상 실험에 내가 참가를 해서 그 약을 내가 쓸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돼? 그게 100% 나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에서 약에 해당이 되는데, 약이 묶여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나는 약해서 약이 필요한데 마치 있는데 없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신, 토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식신상관이 나의 빛을 가리는 것인가 나의 눈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부하라든가 자식 같은 나의 아랫사람들이 좀 잘못하거나 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명예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술시가 되면 이거는 극설교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회귀무광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무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축시 또한 마찬가지겠죠. 기축 무토만큼 심각하게 병화 자체를 회귀무광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똑같이 기토, 축토는 토이기 때문에 병화를 회귀무광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라고 하면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약할 때 비경겁제를 보게 되면은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더 밝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목이 투출했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간목은 얘하고 묶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탐합망 생이라고 그러죠. 탐합망생, 그래서 합을 탐하느라고 일간을 도와주지 못해요. 얘는 그래서 쓸 수 없지만 얘는 그래도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물론 뿌리가 좀 멀리 있어요. 이 해중에 있는 임수 간목으로서 이 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생시가 그나마 좀 나은 생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개사시도 한번 더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병화가 사에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뿌리를 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뭐예요? 사신합이 되죠. 사신합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신형이다, 형도 된다. 물론 이제 사신형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신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단 지지 육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신합에서 수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신합에서 수를 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내가 배신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사진형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병화는 뭐예요? 개수를 쓸 수가 없죠. 오히려 개수도 병화를 곤고하게, 이 개수가 정관이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아주 한 가지만 더 보죠. 뭐 그러면 자, 경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경신이 아니죠. 경인이죠. 자, 경인이 되게 되면 이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개사시와 마찬가지로 병화가 사이드 뿌리를 둘 것 같았는데 사신합해서 안 좋았고요. 인시가 돼도 병화가 인의 장생이기 때문에 뿌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뭐예요? 인신상충이, 이거 신술방합이라고 해서 인신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술방합이 아니라 이건 인술충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병화가 뿌리를
이 신금이 깨지는 건 큰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화 입장에서 약했을 때는 이 재성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관이 약한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재관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소유물이 되지 않죠. 그것이 나의 소유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근기가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인목이 살아야 되는데 인신상충이 되게 되니, 그죠? 술월의 신금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왕한 금에 해당이 되고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금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인생칭이 되면 신금은 살짝 까진다라고 봤을 때 인목은 뭐요? 와장창 박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신시를 받는 것도 결코 좋을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병화가 어떻게 돼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생시할 때 이거 좀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기해년의 이 갑술년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가 왕한 때 갑목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죠? 어떤 일간이건 간에. 근데 기토가 있어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전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연월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가장 저 갑목이 병이 되거나 기토가 병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갑과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뭐요? 사주 8글자 중에 2개가 묶여서 못 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부득이 뭐 낳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일간 자체가 너무 태약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